최저가가 한 6억 5천, 6억에서 6억 5천 지금 이 정도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 땅값이 좀 싸고 2단계가 조금 비싸고 3단계가 더 비싸고 이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조성 원가 4억짜리를 피 3억 5천을 주고 그 땅을 샀어야지.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땅을 사는 게 좋아요? F1 쪽에서는 세 필지 있는데 F1을 다 포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F3가 좋냐, F2가 좋냐, F1이 좋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천 금단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가 LH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는 아니고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입니다. 그리고 LH에서 땅을 분양할 때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땅이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다. 대충 어떤 가격에 분양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상을 하려면은 감으로 예상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예측이 너무 빗나가거나 그러면 신뢰도를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고 해서 예가를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미리 드리게 되는 거죠. 지난 2월 28일자 토지 분양 예상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다. 대충 LH에서 앞으로 점포 택지를 분양을 할 때 예상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거를 제가 2월 28일 강집사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예상을 했던 예상 금액과 이번에 LH 사이트에 올라온 예상 금액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약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예상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LH에서의 그 최저가, 그걸 예가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예가라 그래요. 최저 입찰 그 금액을 예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저가가 한 6억 5천, 6억에서 6억 5천 지금 이 정도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흡족하고 예상치를 잘 맞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금 F1, F2, F3, F4, F5까지 분양이 끝났는데 앞으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분양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예상가가 얼마였으면은 24년도에는 예상가가 얼마일 것이다. 또 25년도에는 예상가가 얼마일 것이다. 27년도에는 얼마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가가 어떻게 변동을 일으키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검단 신도시 1, 2, 3단계를 전체 통틀어서 1단계는 좀 먼저 했고 2단계가 그 다음하고 3단계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하게 돼 있는데 1단계 먼저 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 끝난 다음에요. 1, 2, 3단계 상가주택 용지를 다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1단계는 좀 싸게 했고 2단계가 좀 비싸게 했고 3단계가 더 비싸게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다 분양이 끝난 이후에 1단계 땅값이 좀 싸고 2단계가 조금 비싸고 3단계가 더 비싸고 이럴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검단 신도시에서는 절대로 땅값은 거의 공통적으로 동등하게 형성이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독자들께. 이왕 받을 거면은 1단계에서 받아놔라. 1단계에서 시작을 하면은 2단계 땅값이 올라가면은 내 땅값은 자동으로 그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도 3단계 가격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냐. 가장 가까운 청라 국제도시에 상가주택 용지들이 있어요. 여기도 연차적으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4억대에서 분양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갖고는 6억대에 분양을 했어요. 굉장히 차이 나죠. 50% 이상을 LH에서 비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땅값은 다 똑같아요. 그쪽 땅값이 지금 12억대고 여기가 8억대냐? 그렇지가 않아요. 4억대에 분양했던 거나 6억대에 분양했던 거나 가격은 거의 동등하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초창기에 땅이 미분양이 나왔어요. LH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미분양 나왔던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땅이 없어가지고 못 샀단 말이에요. 피를 줘도 땅이 없었어요, 이제. 자, 청라가 그랬고, 그 다음 고양시로 갔을 때, 고양시 향동지구가 또 그랬어요. 고양시 향동지구는 한 필지당 70평 정도로 잘랐는데, 검단은 80평이 대세죠. 그럼 10평의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70평대에서 이주자들한테 줬던 분양가가 6억에서 6억 1, 2천 정도에 줬어요.
그럼 검단이 얼마나 싸게 줬냐? 굉장히 싸게 줬다고 봐야죠. 4억대에 줬으니까 이주자들한테. 그래서 향동지구는 6억대에 줬던 땅들이 피가 더블로 붙었어요. 피가 6억 이상씩 붙었단 말이에요. 땅이 없어서 못 샀어요. 거기도 업자들이. 뭐 검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가 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냐. 요즘에 굉장히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자, 우리 집에서 내 손주가, 내 아이가 뛰어놀 때는 건강해 보이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아이하고 같이 뭐 놀아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놀 때는 잘하고 건강해 보이고, 아이가 막 웃으면서 뛰어노니까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똑같이 우에 집에 아이가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서 그걸 다 웃으면서 우에 집 아이가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크리트를 18cm를 쳐요. 18cm에 층간소음제 놓고 그 다음에 보일러 깔고 기포공고리 치고 몰탈 치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 스판 자체가 길다 보니까 아무리 층간소음제를 잘 해도 이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동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택지가 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냐. 이런 분쟁이 있고 또 아이들이 사실은 뛰어놀아야 될 시기에는 뛰어서 놀면서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집에만 들어오면은 아랫집에 미안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교육시키면서 뒤꿈치 들고 다니게끔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보다 조금은 자유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주택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 겸용 주택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왜? 보통 1층은 상가, 2, 3, 4층이 주택인데 보통 5가구를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죠. 3가구나 4가구로 줄이는 거예요. 가구 수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건물에서 가족 단위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조금은 바뀌어갈 것이다. 그리고 1층은 상가를 가족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해가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검단에 이번에 점포교명 단독주택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라. 분명히 우리가 주거하는데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가 상승 요인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공급 대상 토지 및 공급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네요. 이거는 공급 대상 토지는 F1과 F3 쪽을 이번에 매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 특징은 이주자들한테 주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분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F6나 F7, F8 이쪽에는 아직 공고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아직 공고가 언제 될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아마 상당히 오랜 후에 분양이 될 것이다. 이번에 F1과 F3 쪽에서 나와 있는데 분양 공고가 F1에는 3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3필지 나와 있고 F3에서 62필지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F1에 3필지가 있는 거는 약 6억에서 6억 5천. 정확한 예산치대로 나왔죠. 이거는 최저가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보다 무조건 높이 써야 내가 당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입찰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똑같은 땅에다가 6억 5천 쓴 사람과 6억 7천 쓴 사람과 6억 9천을 쓴 사람이 있으면은 6억 9천 쓴 사람이 무조건 낙찰되는 방식을 최고가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3. F3는 62필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최저가가 5억 5천 정도 있고 최고가가 6억 7천 나와 있어요.
그럼 6억 7천이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서는 최고 좋은 위치의 땅이라고는 경쟁률이 약 7억 5천 정도를 써야 낙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일정 및 장소인데, 모집 일정 및 장소, 이게 참 특이하죠. 옛날에는 LH 뭐 이런 데 가지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그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해요. 특이한 거는 4월 27일 날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4월 27일 날 입찰 보증금도 그날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5시에 개찰을 바로 해요. 입찰 보증금은 9시부터 넣기 시작하는데 9시에 입찰 보증금 넣으면서 제가 낙찰 금액을 써놔야 돼요. 저는 이 금액에 낙찰을 받겠습니다. 바로 써놓으면은 나 땡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오후 5시에 개찰이에요. 개찰이라는 것은 LH가 홈페이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1시간 후에 낙찰자가 LH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가 되어 버립니다. 한날 그냥 모든 게 4월 27일 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신청 접수 및 공급 대상자 결정 방법.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입찰 보증금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이 내용은 큰 내용은 아닙니다. 큰 내용은 아니니까 올려놓은 거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F1회가 3필지고 그 다음에 F3가 62필지에서 전부 다 65필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2월 28일 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주자분들께 LH가 공급해준 토지 금액이 예가에서 기반시설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지불했는데 그게 약 3억 5천에서 4억 1, 2천 그 사이에 줬었죠. 이 땅을 여러분들께 사시라고 한번 그랬었죠.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랬을 때 피가 3억 5천 이 정도 돼도, 예를 들어서 4억에 LH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 받은 것을 4억에 분양 받은 이주자분께 3억 5천에 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피 3억 5천을 줬어도 7억 5천이죠. 7억 5천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이주자분들한테 주는 것은 전체가 100필지가 있으면 30명한테 줄 때 1번서부터 30번까지 제일 좋은 땅을 이미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남아있는 땅 70개 중에서는 31번서부터 100번까지를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31번 땅은, 이번에 31번 땅이라는 건 이번에 분양 공고에 올라온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땅이 예가가 얼마 정도가 나와 있냐면은 약 6억 6천에 나와 있어요. 6억 6천? 그러면 6억 6천이면은 내가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7억에서 7억 5천을 써야만이 31번 땅이 내 땅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입찰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요. 경기가 정말 좋을 때는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최하 8억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다행히 요즘에 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7억 5천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7억 5천을 써서 31번 땅을 내 땅을 만들 것 같으면은 이주자들한테 줬던 땅 조성원가 4억짜리를 피 3억 5천을 주고 그 땅을 샀어야죠. 그러면 30번 안에 땅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거의 매일 검단에 가서 부동산들을 계속 돌고 있어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토지가 조금 지금 정체돼 있어서 보합세로 가냐, 조금씩 움직이고 있냐,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 검단을 가고 있는데 조금 아마 이번 입찰이 끝나고 나면 토지가 한번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면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해요. 그 땅은 이주자들한테 이미 지급을 한 땅 중에서 급하신 분들이 매물로 나온 땅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땅은 한 10여 필지 이상이 좀 있는데 그 땅들이 조금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땅을 사는 게 좋아요? 급매로 나온 땅을 살 수가 있어요. LH에서 입찰을 볼 때는 입찰 본 다음에 1원짜리 하나도 안 깎아줍니다. 그러나 이주자들한테 추첨이 된 땅들은 급하신 분들은 우리가 1, 2천만 원이라도 깎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보기 이전에 정말로 내가 검단에다가
이주자 택지를 하나 사가지고 1층 상가 2, 3, 4층 주택을 지어서 가족들, 아이들하고도 같이 살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입찰 전에 발품 파셔가지고 또 도움 받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땅 중에서 가장 괜찮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정보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입찰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보니까 F1에 3필지가 있고 F3에 62필지가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서 땅을 이번에 구입을 하러 들어가시려면은 F1 쪽에서는 3필지 있는데 F1을 다 포기하세요, 그냥. 제가 결론 딱딱 내려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제 땅을 산다는 마음으로 제가 결론을 내자면은 F1 쪽에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F3 쪽에서 땅을 골라가세요. 그리고 F3에서도 땅을 고를 때 전문 지식이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땅을 사십시오라고, 물론 그 정보를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거의 거르지 않고 정보를 다 오픈을 하니까 다른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이나 부동산들이 저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벤치마킹 해간 거는 또 그 사람들 몫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땅을 보는 것은 구독자분들이 보는 것과 부동산업자들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땅을 볼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1번 이런 이유, 2번 이런 이유, 3번 이런 이유, 그 이유에 의해서 이 땅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공감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 머리보다는 두 사람 머리가 더 좋으니까 좋은 생각을 서로 합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서 F3 쪽에 이번에 무조건 이 F3 쪽에서 땅을 고르시라. F1 쪽에서는 그냥 포기하시고 F3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F3가 좋냐, F2가 좋냐, F1이 좋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번 동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검단 신도시는 LH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인 구역 정리를 하면서 정말 잘 해놨어요. 구역 정리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놨다는 얘기는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상가용 점포택지와 근생과 상업지와 아파트 공동주택과 이것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잘 돼 있어요. 그 배치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 분들께서 일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근생을 이용하면서 또 아이들 학원이나 병원도 갈 수 있고 가족들이 외식이나 어떤 친인척들이 왔을 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과 이 배치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놨다. 그리고 상가주택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 주변에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4,000에서 5,000 세대씩을 잘 배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F1이 됐든 F2가 됐든 F3가 됐든 상가주택이 살아가는데 활성화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자, 상가주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1층이 상가, 2, 3, 4층 주택. 특이한 거죠. 자, 공동주택에서는 그냥 주거만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정확한 용어는 이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건 상가주택이라 그래요. 1층 상가가 있고 2, 3, 4층이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면적별로 봤을 때는 상가가 차지하고 있는 게 15% 정도밖에 안 돼요. 면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가 면적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거지예요. 훨씬 주거지가 많죠. 한 85% 정도 되니까 80에서 85%가 주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적인 면에서는 상가가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수익을 비중으로 두는 건물을 지을 것이냐? 주거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지을 것이냐. 이 판단을 놓고 우리가 이제 땅을 초이스를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상가 비중을 70%를 두고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70%를 두고 주거지를 30%를 뒀어요. 이게 과거라는 게 한 5, 6년 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냐? 조금 전에 제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층간소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죠.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서히 젊은 세대들이 상가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발길을 돌려요. 와서 상가주택에 살아보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단열도 좋고 엘리베이터 다 돼 있고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관리비도 굉장히 절약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상가의 포지션을 70% 뒀고 주택의 포지션을 30%를 뒀던 거를 서서히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상가의 포지션을 이제는 55 주면은 주택의 비중을 45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좁혀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설명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구독자분들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땅을 어떤 데다가 목적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했죠. 45, 55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상가가 55, 그 다음에 주거지를 45 정도.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상가 50, 주택 50을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도 적절하게 상권도 형성이 되면서 주거지도 좋은 데다가 땅을 초이스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2층, 3층, 4층에 주택을 지을 때 과거에는 이거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디 부동산이나 일반 건축업자들도 많이들 생각을 그렇게 해요. 땅이 80평? 그러면 쓰리룸 지을 수 있다. 쓰리룸을 짓자 그래요. 그리고 설계도 쓰리룸으로 많이 지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결코 반대해요. 앞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로 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항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물건은 값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경우에는 이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는 적고 공급 물량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 물건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어떤 데다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이냐. 수요자가 많이 찾아오는 데다가 비중을 둬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계획 단계에서 결정이 돼요. 집을 지을 때 어떤 계획을 잡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주거 문화가 바뀌어갈 것이냐. 주거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냐를 예상을 하고 집을 지시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고 집의 구조를 계획해서 집을 짓는 게 맞는 건지 그것 또한 구독자의 몫이죠. 어쩔 때로는 가서 보면 집 지어놓은 거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요. 왜 저 비싼 땅에다 저렇게 집을 짓지? 답답해서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싼 땅에, 이 좋은 땅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만이 좋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구독자분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동영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구독자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유튜버가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도 공부하고 있고 학교를 벌써 졸업한 지가 벌써 한 35,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들은 이미 다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잊어졌고 그동안에 한 35, 6년 동안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일해 오면서 이렇게 쌓았던 지식 또 유튜브를 하려고 보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 한 3, 40년 전에 봤던 책들을 다시 뒤져서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덕분에 저도 또 이제 잊어먹었던 지식들을 또 쌓게 되고 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저희 검단 강집사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항시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